자, 반갑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쓰고 있는 이 가면 대단히 불편합니다. 특히 입술 부분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발음이 대단히 셀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걸 쓰고 연설을 했던 대한항공 직원들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아무튼 그런 이유로 발음이 좀 셀 수가 있으니까 이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최근에 종교적 신념의 사유로 마련된 대체복무제에 대해서 대단히 화제였었죠. 드디어 국방부가 지난 12월 28일에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입법 예고는 한마디로 말해서 아직 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각 기관의 심사를 받아 국회에 상정을 하면 국회에서 논의 끝에 이게 통과되는 순간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죠. 뭐 그런 걸 떠나서 과연 어떤 안을 내놓았는가 한번 살펴보자면 2020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대체 복무자들 36개월간 교도소에서 합숙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무 형태는 취사나 배식, 의료지원 같은 일에 투입이 되며 그 근무 강도는 결코 현역에 비해서 밀리지 않는 수준의 상당히 어려운 일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과연 진짜 어려울까 의문이긴 하지만 뭐 그렇다니까 믿어야겠죠. 마음 같아서는 지뢰찾기에 투입시키고 싶으나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안 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이번 안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치고는 괜찮게 내놓은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점은 대통령이 승인을 하면 1년 내의 범위에서 이 대체복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 인권이 염려가 되면 36개월에서 24개월로까지 그 복무 기간을 낮춰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의심스러운데. 아무튼 그러면 이 대체복무제의 주인공인 요아 증인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민단체와 종교적 병력 거부자들은 또 다른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청년 정치 공동체 너머 소속 활동가 오 씨는 이날 국방부 앞에서 열린 참여연대 기자회견에 참석해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다. 대체복무제의 기간을 현역의 배로 설정한 것은 양심적 병력 거부자들에 대한 상징적 처벌이라고 말했다. 욕을 안 하고 싶은데 이 씨발 새끼들 진짜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죠. 얘네들의 불만은 일단 36개월이 너무 길답니다. 현역에 비해서 결코 밀리지 않는 근무 강도를 자랑하는데 우리는 왜 복무기간이 2배나 되느냐? 이는 너무 가혹하고 반인권적이며 징벌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불만이면 군대를 가든가. 거기다가 현역의 경우는 육체적인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죠. 육체적인 고통은 기본이고 거기에 이제 군대 특유의 수직적 상하관계에서 따른 폭력적인 분위기, 간부들과의 갈등, 내무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 부가적으로 받는 고통이 많습니다. 반면 대체복무의 경우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자유롭죠. 거기다가 현역은 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언제 다칠지 모르고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제대로 된 보상이나 대우를 해줍니까? 그런 것도 아닌 상황에서 대체복무는 또 그런 부분에서도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형평성 차원에서 복무기간을 2배로 설정을 한 것인데 사실 2배도 적죠. 근데 이것마저 지금 징벌적 요소래. 뭐 하자는 거야. 거기다가 더 가관인 것은 교정시설에만 국한된 근무 형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합니다. 이 사회에는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은데 그런 곳에서 사회봉사를 함으로써 의미 있는 대체복무를 하고 싶다. 근데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만 넣어두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건 처벌적인 요소로밖에 안 보인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개소리도 정말 창의적으로 잘 하죠.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도 다하지 않는 애들이 사회봉사를 운운하는 것도 웃기지만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것, 범죄자들을 잘 교화해서 올바른 사람으로 사회에 다시 배출한다.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요아 증인애들이 하기에 정말 딱입니다. 얼마나 의미가 있고 사회에 기여를 하는 행동이야. 이것도 하기 싫으면 군대에 가든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럴듯한 이유를 대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꿀만 빨겠다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누릴 건 다 누리면서 지킬 것은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지키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이 논리, 아주 그냥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거기다가 얘네들은 국가, 정부 자체를 사탄의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력의 의무도 거부하는 것이고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으며 애국가도 부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투표도 하지 않고 납세 거부까지 주장한 애들이 있죠. 그러니까 의무는 아무것도 하기가 싫대. 얘네들의 논리는 뭐냐 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 왕국의 시민인데 왜 대한민국에 그런 걸 해야 되냐는 거지. 아니 그런 새끼들이 대한민국에 왜 살고 있어. 독립하지. 대한민국이 생각보다 제공해주는 것이 많습니다.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있으며 치안도 상당히 상위권에 속하죠. 거기다가 우리나라 정도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인간적으로 사는 국가 중 하나죠. 그런 곳에 살면서 누릴 건 다 누리는데 지켜야 될 건 지키지 않는다. 이런 새끼들을 왜 나라에서 보살펴주고 데리고 있어야 되나요? 그냥 다 내보내야지. 대체복무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이들 반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고심하겠답니다. 전 국민들이 어떻게 분노를 하든 지금 현역들이 무슨 고생을 하든 상관없이 그냥 얘네들 주장을 고심하면서 검토를 해보겠대요. 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야?
뭐 역점이라도 잡혔나? 저는 여호와 증인 신도들에게 제안 한 가지를 하고 싶습니다. 그냥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으면 대한민국을 떠나서 하나님 왕국을 세우고 독립하세요.